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항상 어디에 얼매여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고등학생 때 3년을 기숙사에 살았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공부, 그리고 새벽 1시, 2시쯤에 잠을 자고 이걸 맨날 반복했죠. 하루 종일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대학교도 저는 실무적인 걸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이론만 계속 배웠죠. 다닐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부모님 포함 주변 사람들이 다들 대학은 졸업을 해야지 라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남 눈치 보면서 대학 4년을 꾸역꾸역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억지로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어딘가에 얼매여 있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묶여서 내 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최소 10년 이상은 회사에 얼매여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 하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혼자 블로그로 월 몇십만 원씩 돈 버는 게 있긴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생계 유지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사업화하는 방법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미 디지털 노마드 하고 계신 분께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광고대 행사 한번 갔다 와봐 하더라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말처럼 온라인으로 돈을 보고 싶으면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서 온라인 사업 구조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와,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일단 일이 너무 많아. 야근 맨날 하고 출퇴근 왕복 2시간 하면 하루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디 얼매여 있는 걸 싫어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죠. 근데 더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낯을 엄청 가리고 사람이랑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전화 주문을 해야 되는데 멘트를 미리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바로 전화로 주문하면 제가 어버버버 하니까 여기가 몇 동 몇 호인데요. 어떤 메뉴로 주문할게요. 이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다 소통이야. 나는 마케팅 부서인데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면 옆에 있는 디자인 부서, 컨텐츠 부서랑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광고주도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고 무슨 말 할지 사무실 밖에서 혼자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 광고주한테 전화 걸어서 연습한 걸 말했어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많아 죽겠는데 그걸 전화 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는 그냥 전화 오면 바로 받아서 네 광고주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안서 다 써서 광고주 직접 만나고 영업까지 하는 수준이 됐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광고 대행사에 온라인 사업 구조 배우러 갔다가 사람들이랑 말하는 법, 영업하는 법 등 그 이상의 기술까지도 습득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제 모습이 바뀌어가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장 곡선이 이렇게 급격하다가 완만해질 때가 왔어요. 입사 2년차 됐을 때였고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나오니까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도 눈에 훤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해서 뭘 했냐? 전자책 만들었습니다. 제 지식과 노하우를 PDF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글만 써서 파일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투자금은 따로 필요 없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자책 주제를 설정하는 일이었어요. 재능 플랫폼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주제들을 찾아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와 같이 비즈니스나 마케팅 관련 주제들이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 주제로 강의는 되게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전자책으로는 거의 상품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죠. 저는 블로그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실 블로그로 제가 강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제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했거든요. 블로그로 고객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니즈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로 개인 사업 브랜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블로그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첫 번째, 개인 사업 브랜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들이겠죠. 두 번째,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은 일반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타겟을 넓게 잡기 위해서 블로그 수익에 대한 니즈를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지을 차례였어요. 제 블로그 전자책만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2주 만에 놀고 먹는 블로그 만들기
로 정했죠. 내용은 정말 쉽게 쓰기로 했어요. 내용이 어려우면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이 많아질 거고 그럼 답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았거든요. 블로그를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어요. 블로그 기본 개념부터 세팅하는 법, 수익 내는 법까지 정말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전자책 가격대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블로그 강의했을 때는 7만 원으로도 팔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자책 가격은 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상세 페이지에는 저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도 2주면 블로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가 블로그로 실제로 수익 냈던 내역들 그리고 제 방법을 따라해서 2주 만에 실제로 수익 냈던 분들의 카톡 캡처본도 활용을 했고요. 카톡 캡처본은 제 블로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의 실제 사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끝내고 재능 플랫폼에 전자책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디에서 반응이 올지를 모르니까 프립, 타링, 크몽에 다 올렸습니다. 우선 후기를 모으는 데 집중을 했어요. 저는 후기를 모으기 위해서 후기 작성 시 사은품 파일을 추가로 준다라는 꼼수를 썼습니다. 후기를 담보로 추가 혜택을 주는 전략이죠. 배달의 민족이 입점한 사장님들도 고객들의 후기를 남기기 위해서 사은품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죠. 저도 이 전략을 쓴 거죠. 대신에 사은품도 고객들이 충분히 갖고 싶어하는 그런 파일이어야 했습니다. 제 블로그 전자책을 살 사람들은 충분히 블로그를 시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블로그 썸네일 디자인하는 법 PDF 파일을 사은품 파일로 제작을 했죠. 그래서 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60% 이상이 후기를 모두 남겨줬어요. 그래도 후기가 좀 달리고 나니까 하루에 전자책 한 권씩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건, 총 3만원 매출, 20% 플랫폼 수수료를 떼면 순수익 24,000원이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죠. 더 많은 고객이 제 제품을 봐야 구매할 사람도 늘어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선택한 이유는 세부 타겟을 설정하기 되게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연령층, 관심사, 위치 등을 토대로 세부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죠. 제 전자책의 타겟은 블로그, 수익에 관심이 있고 평균보다 높은 지출 금액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별은 상관없었고 연령은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였어요. 실제로 제가 블로그 강의를 했을 때 제 수강자분들의 연령층을 토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 수익형 블로그를 검색하는 연령층도 이와 겹쳤죠. 이 타겟으로 저는 하루 2,000원의 예산으로 광고를 태웠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정말 늘었어요. 이제 하루에 적어도 2건, 많게는 6건까지도 팔리게 된 거예요. 크몽에서만 순수익이 월 150만 원 이상 나왔죠.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전자책이 계속 팔리니까 두 손 놓고 편하게 돈 들어오는 재미만 보면 됐죠. 근데 한두 달쯤 지나니까 판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광고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재능 플랫폼에 경쟁자들의 제품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상세 페이지까지 완전 짱짱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제 상세 페이지가 경쟁자들 상세 페이지에 밀린 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자 분석들을 먼저 해보니까 판매자분들 블로그 경력이 거의 1년 미만으로 되게 짧더라고요. 저 또한 저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블로그로 수익 내는 법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맥락이 같죠. 비슷한 컨셉인데 상세 페이지 내용이 부실하니까 완전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컨셉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블로그 1, 2년 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블로그 전문가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저는 블로그 5년 경력이 있고 광고 대행사 경력도 있거든요. 이 경력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얻은 고급 지식이라고 어필을 하면 경쟁자들과 확실히 다른 컨셉으로 차별화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고 상세 페이지 변경 후 매출이 자연스럽게 다시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재능 플랫폼에서 전자책을 팔아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능 플랫폼에서는 경쟁자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플랫폼 수수료 20%가 너무 아깝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판매처를 스토어팜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스토어팜 수수료는 3% 정도대로 되게 낮거든요. 물론 검색 기반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스토어 특성상 전자책 판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전자책 검색해서 네이버 쇼핑으로 전자책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페이스북 광고가 있잖아요. 검색 기반이 아닌 광고로 고객을 유입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스토어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7월에 3주 가까이 팔아보니 70만 원의 수익이 났네요. 아직 판매 초기 단계라 후기 개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2만 원대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보통 스토어팜 판매자분들은 후기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광고 대행사에 후기 한 건당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주고 후기 올려달라고 되게 작업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저는 작업을 하지 않고 가격만 내렸으니 후기 마케팅 비용을 퉁친 걸로 생각을 하려고요. 후기가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가격을 다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스토어팜 매출이 재능 플랫폼 매출을 넘긴다면 재능 플랫폼에서 전자책 판매하는 일은 그만둘까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면서도 월 15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정 수익이 한 150만 원 정도 뿐이지만 수익 구조를 하나씩 늘려가면 언젠가는 월 500, 월 100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전자책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